자, 이제 우리가요, 동사 묶으면 같이 봐버리죠. 몇 개 안 되니까요. 자, 이제 법조문이요, 대부분요. 이런 봐봐. 동사 물권 변동이죠. 동사에 관한 물권의 양도. 우리가 양도란 말이 있죠, 양도. 양도란 말은 법률 행위로 인한 인도. 법률 행위로 인해서 동산을 인도 넘겨준 것을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죠? 이전적 승계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이전. 법률 행위에 의한 이전을 양도라고 한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죠. 그걸 양도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 동사는 인도. 이때 그 인도는 뭐냐면 현실의 인도를. 여러분 현실의 인도 지금부터 설명을 해. 현실의 인도. 자 지금부터 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을 양도인이에요. 을을요 양수인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동산을 가지고 보는 거, 노트북 가지고 보는 거, 노트북. 갑이요 이것을요 을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 노트북을. 이렇게요 갑이 을한테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거.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인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현실의 인도라고 해. 그럼 봐봐. 인도는 현실의 인도가 있고 간이 인도가 있거든요. 간이 인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혹시 간이 화장실 알아요? 간이 화장실 알죠? 간이 인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빌려줬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이 사람이 지금 노트북을 지금 빌려 쓰고 있죠. 노트북을. 이 노트북을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뭐라 한다 을한테, 야, 그 노트북 돌려줘. 그래. 그때 을이 뭐라 그래요? 왜? 그거 팔려고. 이렇게. 얼마에 팔 건데? 10만 원. 야, 그럼 내가 노트북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살게. 내가. 그것을 간이 인도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노트북 돌려줬다 다시 받아야 돼요?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되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인도했다는 말은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점유를 양도인이 하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 하고 있어야 돼? 양수인이 해야죠. 인도는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이미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럼 뭐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뭐죠? 그래, 알았어. 그럼 너 갖고 돈만 줘. 이렇게. 그럼 계좌번호 불러줄게. 계좌번호 띵 보내면 되죠. 그럼 또 띵 입금이 되죠. 그러면 띵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이미. 키워드가 그거라고. 이건 키워드가 이미 양수인이 점유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간이 인도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이 인도. 자, 인도하고 현실의 인도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왜 내가 이것은 다른 데로 시험이 안 나와. 선의 취득에서 시험이 나와. 선의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인도는 뭐는 된다? 간이 인도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점유 개정은 안 되거든. 점유 개정은. 그런데 이게 간이 인도인지 점유 개정인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인도는 누가 가지고 있다? 양수인이. 그래서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 딱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뭐다? 간이 인도. 알겠죠?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간이 인도, 선의 취득이 인정이 돼. 189조는 점유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한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요 점유를요 계속해요. 동산의 점유를 계속해. 양도인이 무슨 말이냐? 여기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이요. 이거 누구 거다? 갑의 거예요. 갑이 지금 소유자인데요. 갑이 이걸 을하고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해가지고요. 다시 이거요 임대차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요. 이 갑이 노트북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노트북을요 계속 사용을 해. 임차인. 그럼 이 사람 지금 누구죠? 임차인이 됐죠. 맨 처음에는 누구였죠? 소유자. 지금은 뭐가 되죠? 임차인. 지금 계속 누가 지금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양도인이 옛날에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 팔고 그 집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 이러면 우리가 부동산 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집 팔고 전세를 살든지, 집 팔고 2달을 그 집에서 월세로 살든지. 왜요? 다른 집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분양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아직 안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할 때 3개월은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팔고 나서 3개월 동안 깔세 한꺼번에 지급하고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사람 맨 처음에는 누구로서 점유했다?
소유자로서. 지금은 누구로서 점유한다? 임차인으로서. 그러니까 점유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걸 점유 계정이라고 그래. 그럼 이 점유 계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한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무슨 점유로서?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지금은 누구로서 점유한다?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갑의 노트북이 을에게 팔았다고 하는 것이 제3자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죠? 갑. 지금 임차인이 갑이죠. 그런데 계속 임차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계속 갑은 누구로 보여? 소유자로서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선의취득을 하려면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거래. 그런데 이 점유 계정은 제3자가 봤을 때 거래한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점유 계정의 경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오면 여기요,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어쩌고저쩌고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간이 인도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얘기했죠. 된다.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점유 계정은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점유 계정은 뭐한다? 양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동산의 점유를 양도인이 계속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점유 계정이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간이 인도를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이미 점유, 간이 인도고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그걸 뭐라 한다? 점유 계정이다.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목적물 반환청권. 봐봐. 반환청권을 양도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을 제3자라고 해. 제3자인데요, 갑이 누구냐? 양도인이에요. 이 양도인이 이 병한테 노트북을 보관시켰어. 그러면 이 사람 먼저 이 갑은요, 제3자한테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것을 반환청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이 양도인이 이것을 을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이 양수인하고 계약을 해.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요,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반환청권, 반환 받아서 물건을 다시 병한테 이렇게 을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병한테 물건 맡겨놔서 내가 원래 받아가지고 반환청권 행사해서 너한테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잡하니 너가 직접 가서 받아라 이 말이죠. 내가 말해 놓을 테니. 그러니까 내가 병한테 반환청권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너가 가서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환청권의 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제3자란 말이 나오면 돼. 동산에서 제3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다? 반환청구권의 양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해서 물건을 양도할 때 양도인 갑이 양도인이요, 제3자에 대한 반환청권의 채권이죠. 이 반환청권을 양수인에게 뭐 한다?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내가 병한테 전화해 올 테니 너가 가서 직접 가서 받아. 반환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 봐봐. 동산에서 특이한 여러분 키워드만 보면 돼. 현실의 인도는 시험에 안 나와. 현실의 인도는 키워드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키워드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 양이 간이 인도죠. 간이 인도는 생각을 해. 무작정 따라오지 말고 인도니까 누구한테 물건이 있어야 돼? 양도인한테 있어야 돼? 양수인한테 있어야 돼? 양수인한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간이 인도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동산이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점유 계정은 점유를 바꿨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점유했는데 지금은 누구로서 점유한다?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양도인이 아직도 점유를 뭐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면 점유계정. 점유계정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점유 계정의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의 양도의 경우는 반드시 누가 있다? 제3자. 제3자가 있다, 이 말이죠. 제3자. 아시겠죠? 제3자, 이렇게. 반환 청구권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이것도 선의취득이 인정돼. 여기다 써. 선의취득 인정, 이렇게. 여기요. 여기 보면 간이인도도 써. 선의취득 인정, 이렇게. 알겠죠? 여기 188조 제2항 선의취득 인정, 간이인도 2항. 그 다음에 189조는 점유계정은 선의취득 안 된다고 되어 있죠? 190조 반환 청구권의 양도죠?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 자, 여러분, 간접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게 간접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여기요, 간접으로 점유를 할 수 있다. 승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산에 관한 거죠. 동산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 이제 등기 일반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